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후보군 윤곽이 뚜렷해졌는데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번에도 역시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조용하면서 또 묵직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감소세 속에서도 지인과 가족 간 전파는 계속되면서 한 가족 한 명씩 코로나 검사 받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안양천과 맞닿아 있는 서울 4개 자치구가 안양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소화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가운데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세를 띠다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비인가 종교교육시설에서는 1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까지 집계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2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5,521명으로 집계됩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400명, 그리고 300명대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기로에 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집단 감염 사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 데다 집단 감염 이후 뒤따르는 N차 감염의 여파를 고려하면 추가 확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392.6명대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감염 확산세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0.8명대를 기록해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역사회 감염 소식도 계속되는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IEM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면서 선교사 양성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학교 재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은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전남 광주시의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25일 기준으로 24명의 확진자가 나와 3차 재확산 여파가 이제는 국제학교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밀접 접촉이 많은 가족 감염 차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중랑구가 한 가구 한 명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주춤해진 확산세를 확실하게 낮추고 설 명절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 1월 기준 중랑구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입니다. 전체 확진자 15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6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에서의 가족 간 전파가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는 것. 3명 이상 모든 가족 확진 사례도 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무증상자들이 상당히 많고 가족 간 감염이 이제 많고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중랑구가 한 가구 한 명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만 검사를 받아도 그 가족 전체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설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나 지역 간 이동이 많은 만큼 가족 중 한 명은 꼭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식구 중에 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동반 가족은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한 분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그 가족 내에는 그 검사 전후로 해서 가족 감염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랑구의 한 가구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운동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구민의 30%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보를 위해 전 구민 문자 메시지 전송은 물론 곳곳에 현수막도 게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1월 12일 기준 중랑군의 코로나19 검사자는 총 7,200여 명, 전체 중랑 구민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오늘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주자들의 후보군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2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내걸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모든 구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도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미 종로 모초에 선거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식 출마 선언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주무장관을 역임하고 세 번째 시장 도전인 만큼 민생 해결과 소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 모두 4선 의원의 원내대표도 역임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당내 중진들의 무게 있는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만 9명. 지난주 금요일까지 당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일정상으로는 내일 예비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자 구도가 전망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울시장 재선 출신인 오 전 시장은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나 전 의원은 반대로 오 전 시장의 10년 공백을 꼬집고 있습니다.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군들 모두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당내 양당 구도가 점쳐지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안 대표는 초당적인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야권 후보들이 참여하는 원샷 경선을 하면 자신이 우위를 가질 거라는 안 대표의 셈법과 단일 후보 선출로 지지세를 모으면 안 후보 기세를 누를 수 있을 거라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셈법이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 대 야권 단일 후보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일화는 없다는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의 출마, 그리고 민주당을 떠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과 단일화 약속을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으로 예비 후보에 등록한 후보는 11명,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까지 하면 20명이 넘는 가운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미 예선 전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앞으로 해당 구역의 건물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발표.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해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허가 지역 선정을 할 때 저희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 이 구역에는 10% 수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공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향후 1년간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지역들도 당연히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텐데 실수요자분들은 그 어떤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용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선정된 후보지 외에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에도 투기 수요가 포착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대문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홍제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이 잠정 보류될 전망입니다. 당초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궤를 같이 하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만큼 보행로 착공도 미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홍은 사거리에서 홍제역까지의 지하 공간에 230m 길이의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홍제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 해당 사업의 총 예산은 495억 원으로 올해 8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현재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행로 설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 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듯 보행로 조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만 착공은 잠정 보류될 전망입니다. 구의 구상은 홍제 2, 3구역과 인왕시장 등 세 곳의 재개발을 통해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 보행로를 연계해 더 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제역 일대 재개발 선행이 필수. 하지만 현재 사업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홍제 2구역과 3구역의 대규모 토지 소유주가 재개발 조합 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매각 대금을 책정한 데다 인왕시장 토지 소유주 역시 재개발을 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땅 부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400억에 올라갔다가 1,800억까지 올라갔다든가 설계도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만약에 이런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바로 공사 착공해서 이제 거기서 선도적으로 이제 할 거였는데 개발 사업이 안 돼버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서대문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홍제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 당초 2023년이 완공 목표였지만 현재로선 예정할 수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도 늘고 있는데요. 강남구도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 전기차 충전기 3대가 설치됐습니다.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로 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50kW 이상일 경우에 이제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이번에 이제 설치된 것은 100kW 2기하고 50kW 1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특히 100kW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시에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로써 강남구에 설치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는 총 122대로 서울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의 전기차 충전소 확충은 저탄소 시대에 대응하고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서울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952대로 전년 대비 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전 시설이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출고가 많이 되어서 그러는지 요즘은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 50%가 감면이 됩니다.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그런 큰 효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강남구에서도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충전소를 저희가 계속 확충하도록. 한편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4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매년 충전소 설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 서남권 4개 자치구가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자치구 간에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고 위해 식물의 조사와 제거를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와 양천구가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하천인 안양천의 종합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구는 안양천 내에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특정 시설에 과다한 중복 설치를 자제하는 대신 시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천 내에 부족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끊겨 있는 산책로와 둔치 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삼 덩굴 등과 같은 위해 식물에 대한 합동조사와 제거도 약속했습니다. 위해 식물의 합동조사와 제거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검토 중입니다. 4개 구는 앞으로 안양천 50리에 물빛 장밋길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와 또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모두 연결해서 장밋길도 한번 연결해 보자는 이제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명소화 사업을 해가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일단 3개 구 실무진은 지난 20일 첫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4개 구 실무진의 2차 합동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늦어도 오는 3월 안으로는 안양천 종합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시설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홍제동에 개원했습니다. 재작년 6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북가좌동과 연희동에 개원한 1, 2호점에 이어 3호점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북가좌동에 문을 연 서대문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 1호점입니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온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덕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태권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태권도 끝나면 미술학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상담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 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11월엔 연희동에 2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5일 우리 동네 키움센터 3호점이 홍제동에 문을 엽니다. 총 면적 283제곱미터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구조물과 무대, 혼합현실 체험관과 요리 교실을 갖췄습니다. 정원은 상시 돌봄 아동 40명과 일시 돌봄 아동 8명으로 1, 2호점에 비해 2배 규모를 수용합니다. 비용은 상시 돌봄을 할 경우 5만 원, 일시 돌봄을 할 경우 하루 2,500원입니다. 센터에선 학교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독서 토론과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방학 땐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추가 비용 없이 저녁 식사도 제공합니다. 이용 신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경우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광진구 보건소 별관에 들어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최근 문을 연 이곳은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의 유행을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병원 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이 이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음압시설이 완비된 진료실을 만들고 진료를 해서 그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시설이 지어졌고 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도 도입됐습니다. 만일에 있을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건물 내부에는 음압시설이 설치됐고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진료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한편 광진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대비해 선제적 검사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광진구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32%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중 사회 활동이 많은 한 명이 대표로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송파구가 등록면허세 납부기관을 운영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식품 접객이나 부동산, 병원, 약국 등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는 오는 2월 1일까지며 은행 창구나 서울시 이텍스 시스템 등 온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어느덧 1월도 마지막 주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께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옵니다. 거리두기 기준도 이번 주 결정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